3교시 진행해요. 우리 어디 가냐면 우선 38쪽 한번 봐요. 38페이지 제일 위에 요점 9번 도시군계 시설사업 시행이다 이렇게 나오죠. 요 내용이야 지금. 사업 쭉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요걸 한번 체킹을 할 거예요. 설명 끝났으니까. 자, 1번 단계별 집행계획 이렇게 나오죠. 요게 바로 이제 단계별로 2단계까지 있어요. 1단계, 2단계. 요걸 이제 집행하는 계획이다. 자, 1번 도시군계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서 도시군계 시설 밑줄. 요걸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하면 틀리겠죠? 요거 조심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군계 시설 사업 요 세 가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해서 함께 요 세 가지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우리 국토기법률 여기에서 공부하는 거고,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 사업은 정비법에서 공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 도시군수는 원칙적 도시군 관리계 이망권자죠. 도시군계 시설에 대하여 결정고시로부터 2년 이내 동그라미 딱 치고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기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기별 집행 계획 수립해야 한다. 밑줄 거. 몇 년 이내 수립하자? 2년. 옳지, 2년 이내 수립하자라는 거야. 이거 3년으로 고치면 안 돼요. 거기 2년 동그라미 쳐놓고 잡아줘야 돼.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협의는 있겠죠? 협의하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 협의에 동그라미 딱 치고. 근데 여기는 심의가 없어요. 뭐 심의 거칠 일이 아니니까 뭘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돈 예산 집행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협의만 거치면 되는 거지 심의는 없다. 가로 열고 심의 없음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자, 4번을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밑줄 고요. 직접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인 경우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이렇게 원칙적인 도시군수에게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남아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은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에 밑줄 걸었고 3년 이내 시행 밑줄, 2단계 집행계획 밑줄, 3년 이후에 시행한다 해서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3년 이내로 시행한다, 3년 이후 시행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2년으로 바꿔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6번은 이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는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이내 도시군계 시설 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 시설을 선정하여 이를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없었던 돈의 재원이 생겼네. 그렇지? 이때는 이제 1단계에 포함을 시켜서 바로 설치하겠다 하는데요. 자, 7번을 보니까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이 도시군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 이 내용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로부터 이렇게 송부받은 때에는 이 내용이에요.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공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7번 별표 쳐요. 공고는 누구만 해요? 도시군수만 한다.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만 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자, 8번 별표 쳐야 됩니다. 도시군계 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자, 선생님들 잠깐만. 이런 데서 이거 도로 깔겠다 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놈의 개발행위 허가 내주면 안 되잖아. 원래 원칙적 금지되지만 예의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예의에 해당이 되니까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이 내용 할 거예요, 이 내용. 자, 8번 별표 치고 도시군계 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수는 이 도시군계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 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다. 자,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야 되죠.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 밑줄 동그라미 1번.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밑줄 그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요. 도시군계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또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이러면 안 돼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없다니까. 허가를 받고 하는 거지. 자, 앞에서 한번 묶어보는데, 자, 이 세 가지 오른쪽까지 해서 뭐 묶어봐요. 건축물의 개축, 재축까지.
자, 가설건축물의 건축 밑줄 그어놔야 되죠. 가설건축물의 건축 밑줄 그어놓고 가짜에 동그라미 치죠. 가공 이렇게. 이에 필요한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에 밑줄 긋고. 자, 도시공개 시설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만 돼요. 지장이 있는 것도 허가할 수 있다 해버리면 틀립니다.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 밑줄 그어놓고 공해 동그라미 가공. 자, 이에 필요한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도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오른쪽 위에 건축물의 개축 재축이죠. 밑줄 그어야 돼요. 재축 동그라미 쳐야죠. 가고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축한다. 이에 필요한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가고 재축한다. 다시 한번 따르세요. 2단계에서 안 나오면 1단계 포함이 안 되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가가 뭐고? 가설건축물. 고는 공작물. 재촉한다는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거 신축 증축으로 바꾸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9번을 보면 위에서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미치고 해야죠. 3개월 전까지. 3개월 전 동그라미 치고.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야 행정청 부담으로야 자기네들이 설치했으니까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이런 내용이죠.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아무튼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거 명하여야 한다까지 밑줄을 한번 그어놓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 해도 틀려요. 명하여야 한다. 이 점은 그대로 떼야 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만 되니까. 이에 원상회복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할 수 있다 해서 심지어는 어떤 문제도 뜨냐면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원상회복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뜨기도 해요. 조심합니다. 할 수 있다. 자, 양가로 2번 시행자 동그라미 딱 치고 선생님들 어디 들어갈 거냐면 여기 들어갈 거예요. 여기 봐봐. 원칙적인 시행자 요거 이제 요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 비행정청 즉 지정받은 이자들로부터 이자도 할 수 있다. 이제 요걸 한번 볼 거예요. 자, 원칙을 보면 원칙에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죠. 자, 동그라미 1, 2, 3 딱 묶어놔요. 동그라미 1, 2, 3 도지사까지. 동그라미 2번에 국토교통장관, 동그라미 3번 도지사 밑줄 그어놓습니다. 묶어놓고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써야죠. 행정청인 시행자 이렇게 딱 써요. 동그라미 1, 2, 3번 묶어놓고 행정청인 시행자. 행정청인 시행자 이렇게 썼어요. 자, 우선 동그라미 2번부터 보면 국토교통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이다. 국가계획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3번은 도지사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자들이 될 수 있는데 자, 행정청인 시행자 중에서 잠깐 여기 포인트 잠깐만요. 여기 한번 잘 봐요. 이거 하나만 잡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서 이 공동 위반이 아산까지 깔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협의해서 이제 같이 위반하자 이런 내용인데 또는 협의회에서 누구를 정한다 협의가 안 되면 강제 지정한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시도에 거쳤을 때는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다 해서 아주 이게 지저분하거든. 근데 이제 자세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 위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는 위반할 때까지는 공동 위반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거야. 이 부분에 공동으로 이렇게 걸친 부분에 있어서 인접한 도시군의 일부 저렇게 전부를 거친 경우에는 이자들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하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협의 지정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지정하자 하는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공동으로 하자는 내용이 없다고. 계획은 공동으로 수립을 할 수 있어요. 위반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잡으면 돼. 삽 하나 가지고 둘이 삽질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둘이 삽질은 안 된다. 이게 재미없어요? 둘이 삽질은 안 된다. 이거 꼭 잡아야 돼. 공동시행이라는 말은 없어 이게. 자, 그러면 이 지문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볼 거야. 가로 안에 나와. 가로 안에. 자, 가로 안을 보면 잘 봐요.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군 이 아산시 일부까지 걸쳐 시행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 등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밑줄 두 줄 그어놓고 그 밑에다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써놓고 X 이렇게 해놔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뜬다고. 이래 뜨면 틀려. 삽 하나 가지고 둘이 삽질할 수는 없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 아산시까지 걸쳐 있을 때는 아산시장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그런 내용은 없다. 협의해서 니네 행정구니까 네가 설치해. 아니야, 네가 하려고 계획 잡았으니까 네가 해. 해가지고 협의해서 정한다. 협의 안 되면 이제 강제 지정이 나옵니다. 요거 하나 잡아주시고. 자, 그거 하나.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비행정청이 시행자. 네모 한번 딱 엮어놓고 여자가 이제 지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행정청인 시행자로부터 1, 2, 3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죠. 이게 이제 지정받은 자야. 비행정청인 자가. 다만 동그라미 딱 쳐보고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다음에 정하는 자 위의자가 그 1, 2, 3에 정하는 자 위의자입니다. 자, 거기에 다음에 정하는 자 위의자 밑줄 그어놓고 현대건설이라고 써요. 순수한 민간 시행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대건설 회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야 돼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자, 밑줄 그어요. 소유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 소유와 총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밑줄 그어요. 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내용 밑줄 그어놓고 별표예요. 그 내용 별표가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 이자는 제외하고 우리 충남개발공사 이런 자는 제외하고 이렇게 순수한 사인이 현대건설에 들어갈 때는 이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와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얻어내야 된다는 내용. 이거 외워주셔야 돼. 이게 지금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 환조 용융에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해들어갈 때 동의요건, 민간이 해들어갈 때 그거하고 동일하다라는 거. 밑에 1, 2, 3은 묶어놓기만 하고 안 읽어도 좋습니다. 자,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보면 40쪽에 실시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와주죠. 선생님들 나와요? 시행자가 작성하죠? 실시계획하면 무조건 누가 작성한다? 옳지, 시행자가 작성한다. 잡아주셔야 돼. 자, 실시계획인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원칙과 예외 딱 묶어놓기만 합니다. 이거 뭐 이유가 그런 거 아니야? 인가권자가 누구냐 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요. 자, 실시계획 인가전, 자, 14일 이상 일반의 열람. 요건 14일 이상 일반의 열람. 네모 요거 조그맣게 별표 치고 요건 잡아주셔야 되고. 자, 4번은 실시계획 인가 후에 시도이사, 대도시장, 국토교통장관은 그 내용을 공보 또는 관보에 고시해야 되겠죠. 시도이사, 대도시장은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5번에 기억번 별표 쳐야 돼요. 실시계획 고시 네모, 사업인정 고시 네모. 이게 있었던 것으로 보자. 실시계획 고시는 무슨 고시로 본다?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수용권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배째라 하는 사람 나오면 재결 신청 간다. 이건 사업시행 기간에 안에 한다라고. 재결 신청은 밑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시행 기간에 하여야 한다. 밑줄 한번 쫙 그어놓기만 합니다. 밑줄 그었어요? 자, 밑에 양가로 4번 사업시행 갑니다. 자, 1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자, 밑줄 그어요.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분할 시행이죠? 분할 시행한다. 분할한다, 결합한다. 사업 시행할 수 있다 하면 무조건 맞습니다. 오히려 분할 시행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아산 니네는 네가 깔아라. 우리는 우리가 먼저 깔 거니까. 니네는 뭐 예산이 안 잡혔으면 나중에 깔고 이렇게. 자, 그래서 분할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이게 도시군계획 사업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됐든지 도시개발 사업이 됐든지 정비 사업이 됐든지 분할해서 할 수 있다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게 다 가능해요. 분할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분할 시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그게? 나눠서 한다는 얘기인데 분할 시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사업 시행자가 각각 달리 나오고 실시계획이 달리 작성되고 착공과 이 준공이 각각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야 이게. 아시겠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네. 꼭 입장 곤란하면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뭘 결합해서 한다 하면은 실시계획 하나로 통폐합시키겠다. 그래서 그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은 실시계획 하나로서 이게 나와주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관계서류 열람이라는 표현 나오죠? 각급 행정기관의 지원제도입니다. 이게 지원제도 중에 하나예요. 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등기소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 열람이라든지 복사 뭐 이런 것 등을 할 수 있다.
청구한다는 얘기가 나와주죠. 서류 공지송달 네모 한번 딱 엮어놓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경우 밑줄 그어놓고 별표 한번 쳐요. 우리 공지송달한 것도 한번 보았어요? 공지송달한 거 엄청 많습니다. 구청 한번 가보세요. 그 간판 있죠? 거기에 게시판 있죠? 거기에 빼곡히 공지송달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해놨다. 한번 가서 봐. 그래, 실무에 가야 이해해. 아이고, 이런 게 이런 거였네. 시험 볼 때까지는 이해 못하고 합격하고 실무에 가서 아이고, 이런 게 이런 거였네. 그때 이해해. 우리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 가봐. 게시판 있죠? 거기에 빼곡히 이렇게 A4 용지로 전부 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 이게 다 공지송달한 거야. 자, 봐요. 서류 공지송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경우에는 밑줄 그어놓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경우에는 밑줄 그어놓고 별표 하나 쳐요.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어디 한다 이렇게 나오죠.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서 공지송달합니다. 승인 동그라미 치고 행정청이라고 써놔요. 국토교통장관부터. 이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서 공지송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인 경우는 공지송달할 수 없다. OX. X야. 승인 얻어서 합니다. 내용 됐어요? 자, 동글배기 4번. 토지 등은 수용 사용 나오죠? 기업번 시행자에게 수용 사용권을 인정한다. 수용 사용권 인정. 밑줄 그어놓고 수용 대상 밑줄 긋고 토지만 수용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토지에 정착된 물건, 그 이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런 것 등을 싸그리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일시사유권 동그라미 5번 나와요. 네모였고 별표 한번 딱 치고 네모였고 별표 치고 지대사용권 또는 확장사용권이라고 하는데 도시훈계시설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그 이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일시사용 네모였고 별표 치는데 이걸 일시수용으로 바꿔요. 큰일 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바꾸냐면 도시훈계시설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한 물건, 그 이외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일시 수용할 수 있다로 바꾸거든.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읽어봐도. 사자를 숫자로 바꿨는데. 일시 수용이요? 일시 사용이요? 일시 사용이야? 자, 그러면 그거 설명할 거예요. 여기 한번 봐요. 한번 보고 그렇겠다 하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눈빛으로 서로 이 얘기를 했어? 무슨 얘기했어? 어? 자, 우리 여기에 공원을 하나 설치하자 그랬어. 이렇게 공원, 이게 바로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걸 깔아 들어간 사업을 도시군계 시설 사업이라고 하고, 요거 하나 설치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공원으로 이렇게 편입된 토지 소유자, 이 갑은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싸그리 다 수용됩니다. 수용할 수 있죠? 수용 안 하면 어떡하라 그래. 공원 내에 갑의 토지가 있으면 정원으로 활용하게? 그것도 괜찮겠네. 다 수용이야.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의 토지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 수용이겠죠? 이 부분은 어떨까? 이 부분 수용할 수 있겠어 없겠어? 어? 이걸 잔여지, 잔지라고 표현하거든. 이걸 수용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걸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걸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이런 문제점이 생겨. 그 잔여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잔여지 이거 수용할 여기다 만들지 뭐하러 여기다 만들어? 다른 데서 엄청 웃어. 안 웃어도 괜찮아요. 자꾸 날씨가 더워지니까. 원래 잔여지 수용 안 됩니다. 수용이 안 돼요. 수용 안 된다. 근데 사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재래적 취향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겠죠? 보상해주면 되는 거니까. 사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잔여지 수용 안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런 경우는 잔여지가 아니고 이건 인접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접대지. 요거 지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인접대지 수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수용할 수 없지. 수용할 수 없지. 아, 이런 것까지 수용하면 이 추천안에서 하면 우리 집까지 수용해달라고 그러지. 돈 털어주면. 너무 심했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수용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봐요. 당연히 이건 사용하지. 자연재해를 사용하니까 이건 사용할 수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걸 확장 사용이라 그런 거야. 이건 확장 사용이라고 안 해. 내용 이해 가요? 확장해서 사용한다. 사용 권한을 확장했다는 얘기야. 확장 사용이야. 이게 사용이야. 확장 사용이라고. 이걸 일시 수용할 수 있다 하면 안 돼. 일시 사용은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야.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내용인데 실무 쪽을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시험 문제 나오는 영역은 아니에요. 이해를 좀 합시다. 실무 쪽을 좀 들어가 봐요. 잔여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잔여지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인적대지는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잔여지도 안 되는데 이 인적대지가 되겠냐고. 잔여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일사용 가능하죠. 근데 인적대지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있다. 이걸 확장 사용이라고 한다고. 이건 확장 사용이라고 안 해. 여기까지 가죠? 자, 그런데 이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거 실무에 가면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 아니, 거꾸로 그랬다. 이게 갑의 토지가 이렇게 지목이 되었어.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수용됩니다. 이 부분 수용되겠죠? 이 부분이 수용되는데 이 부분이 잔여지죠? 이 잔여지는 원칙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이거 수용하도록 하면 또 이렇게 또 한 번 그려? 수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용되고 남은 이 잔여지가 이거 원래 지목이 되었는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이게 50cm 폭으로 해가지고 쭉 한 30m 걸쳐 있는 거야 이게. 뭘로 써? 이거 뭔 건축물이 짓냐고 이걸. 본래의 토지 이용 목적대로 현저히 사용이 안 될 때 그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할 때. 이런 때는 강제 수용해가. 매수 청구할 수 있다면 틀려버려 이거. 매수 청구 없어. 인정 안 돼요. 강제 수용해갑니다. 사실을 이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되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내 종전 토지 이용 목적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 강제 수용해 가십시오. 보상 좀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부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강제 수용해 간다고. 내용 이해 가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매수 청구 인정 안 됩니다. 저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에서 실무를 하고 있다 보면 한두 평 땅들이 있어 풀러가지고 이게 누구 땅이요? 그러면 아 이건 시 땅이래야 천안시에서 관리한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이제 들어볼 거야. 앞으로 하다 보면 바로 저렇게 쪼각날 때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라는 거.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중고검사 나오죠? 자 시도이사 대도시장 원칙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중고검사권자예요. 중고검사 증명서 교부하고 공사원료 공고하겠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만 조그만하게 별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 대도시장인 도시훈계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훈계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중고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뜻 나가니까. 자기가 중고검사권자인데 무슨 놈의 중고검사를 받아. 공사완료 공고를 해야 한다에 걸립니다. 이 말 이해해요? 자 됐어. 자 국공이 처분제한 별표 치고 도시훈계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훈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입니다. 밑줄 그어야죠. 왜 동그라미 딱 치고. 자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밑줄 그어요. 이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동그라미 딱 치고. 자 잠깐만요. 우리가 도시훈계 시설 사업이 됐든지 도시개발 사업이 됐든지 정비 사업이 됐든지 무조건 이 국공유지 처분 제한은 다 있어. 전부 다 국공유지 처분을 하면 안 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그런데 처분했을 때 무효로 한다 하는 내용은 여기만 있다고. 여기만. 도시훈계 시설 사업에서만. 여기에만 있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정비 사업이다. 여기에는 금지적 효과만 있는 것이지 무효로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만 무효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만 나온다는 거. 자 이해를 좀 해놓고. 자 매수 청구 들어갑니다. 42점. 자 여기 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요. 먼저 틀 잡고 설명드리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틀 잡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거 잠깐만요. 이 내용인데 잘 봐요. 기산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도시훈계획시설이 이렇게 결정고시 되고 나서 2년 내 단기벌집 변경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공개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나섭니다. 결정고시 되고 나서 10년이요, 10년. 10년 동안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사업을 안 해. 사업 시행자가 와서 사업을 포크레인으로 찍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던 거야, 이게.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할 거냐? 반드시 지목이 대만 그래요, 대. 반드시 지목이 대만 그렇습니다. 잡종지, 임야 이런 거 해당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이때만 뭐 할 수 있냐면 내 땅 사가거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를 뭐라 그러냐면 매수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 청구가. 이게 또 중요하다. 이게 매수 청구가. 매수 청구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여기서 나와. 해마다 나오는 영역. 매수 청구. 내 땅 사가거라. 10년간 두 손 놓고 있을 때요. 도시공개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10년간 지목이 대인 토지 수의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내부적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매수 청구 못해요. 그러니까 쭉 여기 내부적으로 시행자 나와가지고 실시계획 인가 등을 갖다가 이렇게 받고 있다. 이런 내부적 행정 절차가 쭉 진행 중이라면 왜 그런다냐? 매수 청구 못한다. 자, 내부적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매수 청구 못한다. 이 내용 한번 봅시다. 반드시 지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갑은 지목이 되고 여기 을은 임야고 병은 잡종지다 하면 이자들은 안 돼. 이렇게 갑만 이렇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매수 청구를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다가 한번 해보죠. 자,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그래프 그림 잘 이거 머릿속에 정리를 해 주셔야 돼. 이 갑만 대인 토지 수의자면 이자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원칙적으로 도시군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시장군수한테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정해져 있으면 시행자한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무자라는 게 있어. 이게 설치 의무자다. 이런 게 나와요. 설치 의무자 또는 이제 관리 의무자가 있다면 설치 의무자 또는 관리 의무자에게 이렇게 매수 청구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만약 틀리면 설치 의무자 쪽으로 직접적인 재산에 있어서 침해를 가져온 자가 설치 의무자이기 때문에 설치 의무자한테만 하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매수 청구는 반드시 이렇게 도시군수한테만 할 수 있다면 틀려요. 이렇게 매수 청구의 상대방의 폭을 갖다가 넓혀놨죠. 그래서 원활하게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하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매수 청구를 갖다가 반날로부터 시작해서 6개월입니다. 그죠?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가 결정이 돼요. 매수 여부가 이제 결정이 돼서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를 갖다가 알려줘야 되겠죠. 알립니다. 이렇게 매수 여부가 결정해서 알리자 하는데요. 자, 네 땅 매수하겠다 그랬어. 매수하겠다 해서 알렸을 때는 이렇게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기산점 조심해야 돼요. 알린 날로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매수 완료해 줘야 돼. 매수를 끝마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매수를 완료하자. 이런 내용. 근데 이게 지금 시험 문제가 이게 이렇게 강조하는데 한 번도 안 나와. 또 강조 안 하면 나옵니다. 이것만 안 나왔어. 이것만 다 나왔다고. 심지어 응용해서도 다 나왔는데 기산점을 여기서 잡는 것만 안 나왔어요. 매수 청구를 이 받은 날로부터 매수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매수 완료해야 된다면 틀려버려요. 이날을 기산점으로 한다니까 매수 여부 결정해서 알린 날로부터 시작해서 2년 이내지 매수 완료하는 게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이렇게 고치는 것만 시험 문제 남아 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진즉 나왔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안 내는 거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 매수부가 결정돼서 알린 걸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매수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매수 못하겠다. 또는 매수할게 해놓고 매수 오케이지. 매수할게. 매수할게. 매수 못해. 그러니까 매수할게. 오케이. 해놓고 2년이 경과해버리는 거예요. 2년 내에 해야 되는데. 원래 2년 내에 해야 되잖아. 근데 2년이 경과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매수 못하겠다. 매수 오케이 해놓고 2년이 경과했다. 매수할게 해놓고. 이제 매수야로 안 읽지? 매수야. 지금도 매수야로 있나? 집에 가서 이게 왜 매수야냐? 이게 뭔 말인가? 매수 오케이야? 매수할게 해놓고 2년이 경과될 때야. 자, 이렇게 되면 허가 없이 한다. 허가 받아서 한다.
허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지금 이런 데서 하는 건데 허가 없이 할까? 허가 받아서 하는 거야. 반드시 허가. 이제 쌈박질 이거 잡아야 돼. 쌈박질 이렇게. 매수 못하겠다 하면 드디어 멱살 잡고 쌈박질 놔야지. 쌈박질은 3을 2번 쓰고 박질 쓰면 쌈박질이야. 아, 이것도 연구한 거야. 나름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쌈박질. 3을 2번 쓰고 박질 쓰면 쌈박질. 자, 3층 이하예요. 3층 이하인 단독주택입니다. 3층 이하인 단독주택. 3층 이하인 단독주택인데 이게 다가구 주택이란 이런 건 해당 사항이 없어. 오리지널 단독주택을 얘기한다. 꼭 잡아야 돼. 요거 그 다음에 3층 이하.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생 이런 것 등이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4층인 다세대 주택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최근에 취재된 문제가 4층이 어디 있어? 4층이 3층만 그러지. 그죠? 3층만 그러지. 왜 개그보다 더 재밌어? 정말. 근데 이제 뭐가 또 취재가 안 됐냐? 이게 노다단 안마 있죠? 이게 유력합니다. 노다단 안마는 제외되는 거야? 노다단 안마 제외하자. 노다단 안마 제외하자. 안마는 제외하자. 꼭 잡아야 되지. 노다단 안마 제외. 노다단 안마 제외. 2종 근생 중에서 노다단 안마야? 그러니까 노는 뭐고? 노래방 노래. 아니 법정 용어가 아니야. 노래 연습장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땅 그러지 말고 토지 이렇게 표현하라고. 건물 하지 말고 건축물 이렇게 표현하고. 노래 연습장 이렇게 뭔가 좀 달리 나가야지. 공인중개사 아니라 그런다니까. 진짜 자격증 있어요라고 물어봐. 노래 연습장. 법정 용어가 아니야. 그건 비법정 용어야. 법정 용어로 구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야 이게. 응?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하지 말고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표현해야 돼. 고시원 있어요? 아 다중생활시설이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다 보면 이거 뭔가 아는가 보네 또 이랬다고. 어? 아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것도 문제네. 그럼 섞어. 이게 단란주점이죠? 단란주점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안마원이야, 안마시술소야. 안마시술소야. 왜 안마원은 안 되냐? 안마원은 1종 근생이야. 안마원은 되는 거야 이게. 2종 근생 중에서 이것만 그렇다는 거야. 노다단 안마는 제외된다. 이건 건축할 수가 없어요. 잡아주셔야 돼. 요게 이제 유력하다.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공작물 설치하는 거. 쌈박질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하고 쌈박질하고 요거하고 내용이 크로스 된다고. 이거 봐봐. 2단계에서 안 나오면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이 내용하고 저 내용하고 막 크로스 되면 안 돼요. 매수 못하겠는데 매수할게 해놓고는 2년이 경과됐다.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에 쌈박질 난다. 매수 못하겠다 하면 쌈박질. 2단계에서는 쳐들어가고 재촉한다. 쌈박질 이렇게 돼. 쌈박질 3층 이하에 뭐? 단독주택. 3층 이하에 1종 근생, 2종 근생. 노다단 안마 제외하고 공작물 설치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잡아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할 때 원칙은 뭘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현금으로 지급해야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이 도시군계 시설 채권 발행할 때는 반드시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가능하다.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해요.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는 지방채라는 얘기야 이게. 지방채. 그러니까 여기 지방채니까 지방재정법 조례 이런 말이 나와야지. 무슨 놈의 국채법이라든지 막 이런 말 나오면 안 돼.
근데 이거 뭐 법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든지 이런 말 나오면 안 된다고 이게. 자,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이게 지방채라는 얘기예요, 이게. 응? 도시군계 시설 채권을 발행하는데 도시군계 시설 채권에 이게 지금 가운데 채권입니다. 이게 나중에 전부 다 이거 프린트로 나눠 드립니다. 이 그림이 아니고 그림 모형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서 다 요약 정리해서 딱 나갈 거예요. 프린트물로 다 나가죠. 한 장으로 딱 보면 눈에 들어오도록. 근데 이것도 공부를 해야 한 장으로 보면 눈이 들어오지. 아, 이 내용도 그 책을 좀 읽어보고 알고 있어야지 들어오지. 이것만 들어오네, 화살표만. 뭔 놈의 화살표가 이렇게 많다냐? 이것만 들어오죠. 그 내용을 좀 읽어봐야 돼. 이게 이제 이 채권이거든. 가운데 있는 채권. 이건 양면성을 지니는 거예요. 원할 때도 발행할 수 있고 이렇게 의무적 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양면성. 채권이에요. 양면성. 그래서 이 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해.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어. 원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천만 원 의무적 발행. 이거 원할 때 발행하는 거고 의무적 발행.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죠. 3천만 원 초과 금액. 자, 이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긴 한데 요즘에는 뭐 한 1억 정도부터 이제 발행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3천만 원, 예전에 3천만 원 집안채 값이었지만 지금은 소나타 한 대 값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해. 근데 뭐 법조문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해를 해요.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모든 토지에 대한 3천만 원 초과 금액이냐? 또 이건 아니죠. 요게 이제 부재부동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비업무용 토지예요. 비업무용. 이 토지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거.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는 이런 토지라 하더라도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도시군계 시설 채권. 여기까지 맞출 정도가 되면 조상이 돌봐줘야 됩니다. 조상이. 지발 조상이 돌봐줘야 되지. 지발 조상이. 지발 조상이. 지발. 이렇게 쓸 거예요. 지발 조상이. 지발 조상이 돌봐야 수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상이. 자, 이게 발행 절차예요. 이 발행 절차는 뭘로 정하느냐?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다 보니까 요게 지방재정법이다. 이렇게 되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발행 절차는. 조상이 이게 조례로 정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상환기간입니다. 상환기간하고 이율이야. 이율. 근데 상환기간은 법령에서 10년으로 규율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의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으로는 조례로 7년이면 7년, 8년이면 8년, 9년이면 9년. 우리 천안시는 10년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야. 10년 이내에서. 이게 시험 문제. 10년. 끝. 딱. 울 때를 딱. 끝. 한 문제 맞추고. 또. 뭐가 하야? 또 한 문제. 적중.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결정고시 되고 나서 20년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요게 이제 20년간 안 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없었던 걸로 하자. 다음날 중에 실효된다. 이런 내용이야.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20년이 훨씬 지난 30년까지도 안 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 그러면 왜 실효가 안 되느냐 하는 거야. 그건 돈이 없어서 그러지 앞에서부터 깔고 있어. 앞에서부터 하고 있다고. 이건 결정고시 되고 나서 완전 두 손 놓고 있을 때 20년이야.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요? 그런 것들이 있느냐? 어마어마하게 많아. 전국도에 있어서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의도에 있어서 몇십 배 면적에 해당이 돼.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리고 이제 개발행위 들어가면 돼. 자, 42쪽 하겠습니다. 체킹할 거예요. 체킹. 장기 미집행이 도시군계 시설부지의 매수 청구입니다. 매수무자 네모 엮어놓고 앞에서 묶어야 하죠. 원칙은 이제 도시군수,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정비주공 원칙 이렇게 써놓고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한테 할 수 있고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한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물론 설치 의무자하고 관리 의무자가 틀리면 누구한테 해야 돼?
네, 설치 의무자 쪽으로 하자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쳐요. 매수 청구자. 자, 도시공개 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 동그라미 치고. 이내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지목이 반드시 되만 그래요. 대 동그라미 쳐야죠. 토지 수의자입니다. 자, 별표 밑줄고요. 실시기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내부적 행정 절차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내부적 행정 절차라고 써놓고 이 진행된 경우는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내용. 자, 3번 가요. 자, 매수 절차 보죠. 6개월 동그라미 쳐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동그라미 치고 있네.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밑줄 그어야죠.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 등에게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밑줄 그어요. 기산점 조심합니다. 이게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동그라미 쳐요. 매수해야 한다. 예,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매수할 때는 현금 지급이죠. 현금 지급에 내모 엮어놓고 다만 다음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밑줄 그어야 돼요.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밑줄 그어놓고 예전에 이거 하나 뜬 적이 있다. 최근에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규례로 정한다. 이 말이 이거지? 도시공개 시설 채권이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여기에 뜬 사례가 있어요. 도시개발 채권에. 아니 저기만 도시개발 채권이 아니고 토지상환 채권이 있잖아요. 거기에 뜬 사례가 있다? 그러면 틀려. 이 주소 잘 잡아야 돼 이게. 그림.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답이 그려가자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그렸나? 천천히 해. 천천히.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해요. 하루에 한 문제씩만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해? 공법? 그래도 지금 20점부터 출발하잖아? 대단하지. 자, 거기에 보면 거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앞에서 묶어요. 원할 때 발행, 원할 때 발행이라고 써. 가로 열고. 들은 척을 안 해야지. 자꾸 이제 들어주고 그러면 일부러 관심 안 줬다고 자기도 좀 주라고 그러니까 모른 척 해야 돼. 자꾸 눈길을 안 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의무적 발행이라고 써요.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 3천만 원 추가 금액. 이거 의무적 발행이야. 이 양면석을 지닌 거야, 이게. 자, 동그라미 5번 도시공개 시설 채권. 자, 1번 도시공개 시설 채권은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면 밑줄 그어놓고 별표. 이거 잡아야 돼.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으로는 조례로 정해. 그 이율은, 자, 채권 발행 당시 청구를 영업을 하는 은행에 적용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평균 이상 줘야 이거 채권 사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채권 사냐고.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한과 이율은 상환기한 이율 네모였고 조상이에 걸렸지? 시군 조례 동그라미 쳐요. 10년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상환기한을 조례로 정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한 발행 절차 네모였고 지발에 걸리죠? 바로 밑에 줄 지방재정법 밑줄 그어놓고 지발 잡아야 돼. 여기까지 취재되면 다 틀려. 어떻게 여기까지 공부하냐고 이걸. 지발 조상이 도와줘야 돼. 자, 동그라미 6번 위에 3에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밑줄.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매수 못하겠다 이렇게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이야. 어디 갔어? 매수 못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쌈박질 이렇게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요. 밑줄 그어놓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돼요. 허가 없이 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특례 인정하는 거죠. 오른쪽 위에 제일 위에 1, 2, 3, 4 딱 묶어놓고 별표 쳐야 돼요. 요거 할 수 있다. 요건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받고 하는 거예요. 허가받고 이런 것들. 자, 쌈박질 나오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뭐 하숙집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은 안 됩니다. 3층 이하 1종근생 밑줄, 3층 이하 2종근생 밑줄. 노다단 안 맞춰야 돼요. 노래연수장,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 맞출수, 안 맞춰야 한다. 공작물 설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 7번 가요. 7번에 보면 도시공개시설에 대하여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20년이죠. 동그라미 한번 치고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시공개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실효되는 사유죠. 자, 타인 토지의 출입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할 거니까 간단하게.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